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과세 이제 끝났다, 부활시키겠다, 한마디로 중과세 유예를 종료시키겠다라는 걸 이제 확정을 했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손을 보겠다라는 폭탄 같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폭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단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입니다. 2026년 올해죠. 5월 8일까지만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 안 하는 거고요. 잠시 미뤄두는 건데 5월 9일부터 이제 중과세가 다시 살아납니다. 중과세가 뭐냐면 먼저 양도세부터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 처음 샀던 가격에서 큰 가격이 있잖아요. 그럼 5억에 사서 10억에 팔게 되면 5억이 남는데 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얼마 내느냐? 6에서 45% 세율로 구간별로 이제 내게 되는데 규제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이죠. 2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더 붙고요.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 붙으니까 3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누진세까지 하더라도 한 10억이 남으면 거의 한 7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 야,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게 되면 잠실 엘스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실 엘스 기준에서 보면 일단 중과를 안 하면 5월 8일까지, 자, 5월 8일까지를 보게 되면 20억에 사서 35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15억이 남죠?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하면 양도세를 5억 6,8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제 중과세가 됩니다. 5월 9일 이후부터 중과세가 살아나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포인트가 더 붙으니까 최고세율이 65%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고요. 9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3주택자 30%포인트가 더 중과세 되면 10억 정도니까 3주택 이상이라면 5억 6,800 내는 걸 10억 6,400이니까 세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납니다. 2배 정도. 야, 20억에 사서 35억이면 15억 남았는데 10억을 세금 내라고 하니까 10억 6,400을 세금 내라고 하니까 와, 진짜 뭐 중개보수까지 하게 되면 거의 11억. 야, 이거 진짜 답 안 나온다. 그쵸? 이렇게 무서운 세금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축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우리가 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2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줍니다. 규제지역은 2년 보유, 2년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12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50억이면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되니까 나머지는 많이 부과되는데 그래서 비싼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10년 보유하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현재는 금액 무관하고요. 10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10년을 보유하면 40%, 10년을 거주하면 40%에서 총 80%를 공제를 해주는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개편안은 2021년 민주당 당론인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고 대통령께서 원론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1년 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안이죠. 뭐 거주는 40% 그대로 인정해주고 10년 거주하게 되면 보유 기간이 이제 금액에 따라서 20억 이상은 10%, 5억 미만은 40% 이렇게 좀 구간을 나눠서 결국에는 5억 미만은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80% 받는 거고요. 20억 이상이 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남게 되면 10년 거주, 10년 보유해도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예전 2021년에 이제 민주당 안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시뮬레이션 결과 한번 볼까요? 공덕 레미안 3차 같은 경우 2004년에 사가지고 1억 8,600에 사서 19억 1,500에 팔게 되면 현재는 3,176만 원 내던 걸 이제 축소하게 되면 5,797만 원 내게 되고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사서 11억 7천에 사서 50억. 이건 많이 나오겠다. 현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2억 2,800 내는데 안 받으면 6억 4,700, 3배 정도 늘어나고요. 옥수동, 이편의 세상 옥수파크힐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6,991만 원 내던 걸 1억 6,600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부담된다. 야, 1세대 1주택 집 하나 가진 사람한테도 이제 집값이 비싸거나 양도 차익이 많이 남으면 이렇게 혜택을 축소하겠다. 이거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세금은 최후 수단 이런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뭐냐? 비판이 많았거든.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전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 일단 양도세, 중과세는 이제 유예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유예 안 하고 중과세 5월 9일부터 부활시킨다. 확정했고요.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확정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거주와 비거주를 좀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보유 2년 거주할 거를 5년으로 한다든지 1년당 4% 할 걸 거주하게 되면 6% 보유는 2% 이런 식으로 거주 요건을 더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증세잖아요. 결국에는 증세, 중과세도 부활하게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줄이게 되면 증세인데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습니다. 명과 암, 긍정과 부정,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는데 긍정의 효과는 시행 전에 이제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중과세 부담스러워 팔아야 되겠어. 다주택자들 중에 이제 파는 사람들이 나오면 매물이 나오면 시장에 안정이 되죠.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입주 물량은 부족해도 매물이 나오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명이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5월 9일 이후에 중과세 내면 안 팔아. 10억 남았는데 7억 세금 내라고 하면 안 팔아. 나는 그냥 보유할래? 안 팔면 양도세 안 내도 되니까요. 그냥 보유세 내두고 버틸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녀한테 증여하면 최고 세율이 50%니까 차라리 증여하는 게 유리해라고 하면서 매물이 잠깁니다. 안 팔아버리니까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매물이 잠기게 되면 결국 집값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이죠. 네거티브인데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왜? 어차피 중과세를 부활시킬 거라면 중과세 유예를 일모를 끝낼 거라면 한 6개월 이상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을 줬더라면 집을 파는 데는 계약하고 잔금하는데 보통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매수자도 찾아야 되고 광고하고 하면은 6개월도 좀 짧아요. 그러면 어차피 부활할 것 같으면 미리 2025년 12월이나 11월 정도에 중과 안 할 거야. 2026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팔 사람 팔아. 라고 해야 매물이 나오면서 파는데 이제 100일 남았거든요. 100일 만에 어떻게 팝니까? 지금 광고하고 어느 세월에. 그리고 또 사는 사람은 지금 세금도 문제지만 대출도 지금 뭐 규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토지거래가구역 때문에 전세 끼고 사고 팔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100일 안에 팔아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초금매로 던져야 되는데 집주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초초초금매로 던지겠습니까? 왜?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나중에 매물 잠김 현상 생길 것 같으면 공급이 절벽인데 공급이 절벽에 유동성은 많고 또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공사비도 올라가고 분양가도 올라가는데 이 분위기에 내가 버티지 왜 팔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결국에는 증여하거나 보유 전략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물이 잠기게 되고 집값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데 미리 좀 해서 매물이라도 좀 나오게 하면 5월 9일 전에 매물 나와서 주택시장 안정에 적어도 2026년 상반기는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시장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일 만에 팔아라고 하니까 아마 포기를 하고 그냥 버티기, 그냥 매물 잠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명과 암에서 명은 사라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암만 남은 포지티브는 없어지고 네거티브 이펙트만 남은 이런 좀 타이밍이 아쉽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미리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예고를 해주고 팔 수 있게 해줬다면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쉽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1주택자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 좀 아쉽죠. 자, 1주택자 대한민국에 집 하나 가진 사람이 잠재적 투기 대상으로 한다는 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내야 돼.
3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30년 동안 보유한 사람이 과연 그걸 투기라고 봐야 될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강남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거주를 강조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유하고 전세 주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겠죠. 집주인이 어떻게든 거주해야 되니까 전세 세입자 쫓아내고 주인이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겠죠. 세금 아끼려면 전세 매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 안 되는 분들은 안 팔아. 매물 잠기겠죠. 집값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초금매로 팔 사람은 많지 않고 결국에는 대출 규제 토호제로 거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물이 잠기고 전세 매물도 감소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아쉽죠. 아쉬워. 미리미리 예고를 하고 좀 팔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매물이 잠기게 되면 매매, 전세 가격 모두 다 상승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가격, 집값과 전세 가격이 모두 상승 압력이 높고, 안정효과, 미리 매물이 나오면 좀 안정효과가 있었는데, 100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효과는 없고요. 다주택자, 고가주택, 1주택, 다주택과 고가주택, 1주택 때리기로 결국에는 무주택자들 좀 상실감, 마음을 좀 달래주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시그널, 메시지 정도로 아마 목적을 좀 잡은 것 같고, 실제로 주택시장 안정에는 역행하는 매우 아쉬운, 하려면 미리 예고를 해서 매물을 나올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1년 더 연장을 해주든지 했으면 그냥 깔끔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과세를 부활시킨다, 장특공제 혜택을 없앤다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팔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매물 잠김, 전세, 매매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주택시장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즌2죠.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는데 팔고 싶은 때 취득세, 양도세, 거래세, 중과세 하게 되면서 매물 잠김이 생기고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잠겨서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5년 동안 지금은 입주 물량은 더 부족한데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입주 물량은 더 부족한데 이렇게 매물까지 잠궈버리게 되면 공급 절벽, 소유자들은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또 가능한 지역으로 사자라는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주택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냥 무주택자들, 지지자들 달래기용인지 굉장히 안타깝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게 아니라 효과 있는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내가 마음이 기울어지는 쪽으로만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